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을 했어도 여전히 부모와 자식 사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릴 때와 다름없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고 손수 만든 반찬을 싸들고 갑니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으면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얼굴이나 보자 하며 자연스럽게 들르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부모는 언제든 자식의 집을 찾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 세대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 집에 찾아가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엄마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라거나 우리도 주말에 좀 쉬고 싶어 같은 말을 듣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다음부터는 갑자기 오지 말고 미리 약속을 잡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또는 반가운 마음에 갔을 뿐인데 왜 자식들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모가 자식 집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오히려 부모님이 오시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의 영역을 부모와 구분짓고 싶어 합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은 주말마다 집에서 쉬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갑자기 찾아오면 자식들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찾아가는 것이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불청객 방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걸 싫어하는 건가? 이제 부모가 귀찮아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식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찾아오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그리고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진짜 이유를 살펴보고 부모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두 아들과 딸을 키워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정숙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뒤에도 정숙 씨는 여전히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식들이 더욱 보고 싶어졌고 가끔씩 찾아가 얼굴이라도 보며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자식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빠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라고 하거나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워낙 바쁘게 사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딸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반찬도 좀 가져다 주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간 사위의 표정이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마침 딸도 거실에서 나오며 어색하게 웃더니 엄마 미리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미리 연락?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그냥 와도 당연했고 자식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 집을 방문하려면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가족끼리 굳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날 이후 정숙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피곤한 걸까? 아니면 자식들 배우자가 불편해하는 걸까? 혹시 내가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 나는 자식들에게 찾아가도 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찾아오는 걸 싫어하는 걸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걸까? 정숙 씨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반기지 않는 이유, 자식들의 생활 패턴과 독립적인 삶. 이정숙 씨가 자식들 집을 찾아갈 때마다 느끼던 어색한 분위기는 사실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언제든 얼굴을 보고 지내고 싶지만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와는 달리 요즘 자식들은 가족끼리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특히 결혼 후 독립한 자식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모님이 갑자기 방문하면 일상의 균형이 깨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루 종일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집에 오면 오롯이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면 자식들은 반갑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고 원래 계획했던 일정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의 작은 딸 부부는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며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방문하면 그 시간이 어색한 긴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평소 계획했던 휴식 시간이 사라지거나 배우자와의 단둘만의 시간이 방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은 점점 부모의 방문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결국 부모가 찾아오는 걸 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 주는 부담.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식이 보고 싶고 반가운 마음에 찾아가는 것이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할 때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 부모님이 서 있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어수선하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날 또는 배우자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날이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중요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던 날이라면 부모님을 맞이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숙 씨의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반가운 마음보다는 오늘은 좀 쉬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차마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나는 그냥 자식이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해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오면 그때마다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방문이 반가운 일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결국 자식들은 부모가 찾아오는 걸 꺼리게 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불편함.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단순한 나이 차이를 넘어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까지 포함합니다. 부모 세대는 대체로 가족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식 세대는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쌓이면 부모가 자식 집을 방문할 때마다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숙 씨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식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은 잘 챙겨 먹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간섭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해지면서 부모의 한마디가 잔소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없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아기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는데 딸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 딸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이었고 그 질문이 딸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생활 방식의 차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부모 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지만 자식 세대는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 늦잠을 자는 등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부모가 방문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좀 정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왜 간섭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간섭하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방문이 예상치 못한 간섭이나 잔소리로 이어진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편함이 쌓이면서 자식들은 부모가 찾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자식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가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현명한 거리 두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적절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거리를 두면 자식이 먼저 부모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연락 없이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되어서 당황스러워요. 오히려 엄마가 연락 주시면 더 잘 모실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정숙 씨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자식들이 먼저 부모를 찾도록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정숙 씨는 일부러 자식들에게 덜 연락하고 방문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주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시간 되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갑자기 연락이 줄어드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부모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끔은 자식이 부모를 찾도록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기보다 자식이 부모를 찾도록 자연스러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방문 전에 미리 약속하기. 부모가 자식 집을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식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예상치 못한 방문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언제 시간이 괜찮아? 라고 미리 한마디 물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숙 씨는 작은 딸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후 다음부터는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딸, 엄마가 다음 주쯤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그러자 딸은 이전과 달리 기쁜 목소리로 엄마, 토요일에 오시면 같이 밥 먹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미리 약속을 정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고 부모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식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태도. 부모가 자식 집을 방문했을 때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면 자식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얼굴만 보고 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는 과거에는 자식 집에 가면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저녁까지 함께 있고 다음날 아침까지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짧게 다녀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작은 딸 집에 가서도 반찬 몇 개를 두고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왔더니 딸이 오히려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부담을 주지 않고 짧게 다녀오니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식의 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방문했을 때 자식의 삶에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어수선하구나. 좀 치우고 살아야지라거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같은 말도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생 많지? 라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응원하는 말이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방문이 전부가 아니다. 소통 방법 활용.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꼭 방문뿐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영상통화,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잘 활용하면 자식 집에 가지 않아도 자식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예전에는 자식이 보고 싶으면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상통화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엄마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세요. 라고 제안해서 한번 시도해 봤더니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어서 훨씬 덜 외로웠습니다. 또한 문자 한 통도 좋은 소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가끔 아들, 오늘 잘 지내니? 딸, 건강 챙겨 같은 짧은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부담 없이 답장을 보내고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꼭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소통할 방법은 많습니다. 자식들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 가볍게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부모는 언제든 자식 집에 가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 시대에는 자식들도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와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먼저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정숙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무조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할 때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로서 자식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식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방문보다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정숙 씨는 예전처럼 무턱대고 찾아가기보다는 작은 연락 한 통으로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같은 짧은 말이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도 스스로 시간을 내어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주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줄 때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가깝기만 한 관계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더욱 단단한 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과의 거리두기를 현명하게 조절하면서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